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흥미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장, 이제 미국 증시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 투자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투자 인플루언서들이 국장 투자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국장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또 국장 투자가 왜 유망한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6월 6일 기준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요거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당선된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가 공언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 시대와 같은 공약이 또 상법 개정도 얘기가 나왔죠. 요거 모르시는 분들 지금 모르시면 안 됩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49.42%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쳤고요. 코스피 지수는 6월 4일에 그가 당선된 이후에 2.66%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5일 역시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주요 증시 관련된 공약을 우리가 되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 구조를 혁신하고 일반 주주,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일단 핵심은 뭐냐면 경영진과 대주주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해서 이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충실히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사익 추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소액주주들도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있었고, 소액주주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길도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모든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상장사들이 전자주주총회를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해서 소액주주들도 의결권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쪼개기 상장, 좋은 것만 빼가고 껍데기만 남기는 거, 이런 것들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보이면, 한 번이라도 보이면 영구 퇴출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좀 부담된다, 우리 적대적으로 인수합병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변화는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공매도 제한 불법 단속을 강화시켜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더 늦추거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비중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정책,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리고 증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도 추진합니다.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을 줄여주거나 비과세로 만들거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죠.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은데, 너무 낮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서 과감한 정리를 해서 이 우리나라 지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상도 있었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이제 수급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시키고 거래 결제 인프라도 개선하고 공매도, 파생상품 규제 합리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더 나아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죠.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유도책도 마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 증시, 기업 홍보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유인책을 통한 투자자금 유입을 시키겠다. 공매도 제한, 불법 행위 처벌,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이런 저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동시에 연기금 등 수급 개선을 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MSCI 편입을 통해 대내외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인데, 뭐 저같이 미국 주식에 거의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국내 증시가 조금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행이 된다면
굉장히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미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으시고 이거 투자했다 뒤통수 맞는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미국 증시도 좋지만 국내 증시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기에 나쁘지 않은 타임인 것 같다 라고 한번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는지 보면요, 증권주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은 5월 한 달간 3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도 최소 20%에서 60%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은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니까 증권사들이 좋아지겠죠. 우선주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배당 정책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두산 EUB라는 우선주는 최근 한 달 사이에 200% 이상 폭등을 했고요. 한진칼우 역시 110%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으로도 영원무역홀딩스가 거의 50% 상승을 했고요. 사조산업, 태광산업 등도 재조명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PBR이 낮습니다. 청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많고 지배구조가 이슈가 있다는 거죠. 자사주 비중도 크고 제도적 변화에 따른 주주 환원 여력이 크고 정책 모멘텀에 부합한다는 점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 지주회사, PBR이 낮은 저평가주, 고배당주, 우선주들이 먼저 빠르게 올랐고요. 또 그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는 코스피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올해는 이미 S&P 500보다 코스피 성적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주식들,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영원무역홀딩스, 태광산업, 금호석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증권주, 거래량 증가, 연기금 수급 개선, MSCI 선진국 편입까지 되면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래에셋, NH, 삼성, DB 모두 저PBR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서 턴어라운드 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고배당 우선주 역시 좋습니다. 두산 EUB, 한진카루, LG생활건강우 등은 분리과세 기대감으로 수요가 폭증할 수 있고요. 우선수 특성상 유동성은 적지만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 성장주 역시 좋아질 수 있죠. 연기금한테 한국 국장에 더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개선이 있을 경우 외국인 돈이 들어와서 대형 성장주, 우량주들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등 외국인 자금 유입이 중심이 될 수 있고요.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현실화가 된다면 수급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우리나라 우량 주식들 그리고 성장하는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제가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책에 기반한 구조적 변화와 방향성에서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빠르게 올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덜 오른 종목, 근데 오를 종목 이 두 개에 부합하는 기준을 찾아서 타이밍을 노리실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근데 국장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 코스피 200,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한 200개의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를 사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ETF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ETF로 접근하는데 적극성이 조금 부족해요. 공격성이 부족하면은 코스피 200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일정 부분 가져가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한국 증시, 국장은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기준으로 전례 없는 정책 변화, 투자 심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정책 변화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를 제도화시키고 증시부양책은 수급 개선, 거래 활성화, 또 외국인의 유입, 배당 확대, 여기에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누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로서 한국 증시의 메리트가 올라왔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속아내실 수 있다면 베스트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아, 요걸로 부족해.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코스피 200을 2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적당히 섞어서 가시면 아마 1, 2년 안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정책은 방향성이고요. 방향성이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너무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